오늘도 저점 맥점 자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높은 수익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하는 또 목요일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올해 마지막 FOMC 그리고 11월 CPI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미없는 한 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종목 이야기 하기 전에 시장의 맥부터 짚어볼게요. 좋은 정보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권 장세, 신규 상장주의 반격이라고 주셨어요. 네, 지수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앵커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는 이제 12월 달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12월 달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납회일이 가까워지면서 뭐 양도소득세 문제, 또 뭐 이런 뭐 경기 침체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종목 장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지수는 박스권이고, 최근에 보게 되면 신규 상장 관련 종목들이 워낙 10월 달, 11월 달 우후죽순처럼 많이 시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수급 면에서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신규 상장주들이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어제 굉장히 힘들고 좀 두려우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골드만삭스하고 또 JP모건 그 CEO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자꾸 경고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크게 좀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두 가지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뉴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뉴욕 증시가 끝나면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는 것을 분석들을 합니다. 분주하죠? 그건 기자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중간중간에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제 그분들 또 말씀도 첨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추정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좀 그보다 앞서서 매매를 할 것이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선점해서 매매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주식시장의 언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차트는 그걸 예고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여기서는 싼 고점이죠. 항상 제가 이거 여러분께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빨간 부분에서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왜? 주가가 오르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부분은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제가 10월 달 큰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당연히 빨간색 부분에서 싼 고점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음선이 5개고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지만 오늘은 좀 반동도 기다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어제 나스닥이 2% 하락한 게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거거든요. 양순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수는 이제 박스권 장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반격이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예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아침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냐면요, 두 가지를 모시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란톡에 나올 텐데 노란톡에서 모닝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장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라고 8시부터 한 8시 30분까지 뭐 비교적 제가 좀 힘은 들지만 아침마다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SAMG 엔트라는 그런 거예요. 신규 상장이었죠. 혹시 네. 이거 잘 아세요? SAMG? 앵커님? 어린이들 잘 알 텐데 티니팡이라고 해서. 맞아요. 요즘 인기 많은 인기 많죠. 애니메이션. 네. 중국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잠깐 설명드리면 왜 그러냐면 공모가가 17,000원이에요. 항상 저는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올랐을 때 사시지 마시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봐야 되거든요. 17,000원이 공모가인데 이게 사실 회사에서 희망 공모 그 밴드는 21,600원에서 26,700원짜리였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좀 리저너블 프라이스는 한 23,000원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다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규 상장주가 아침 제가 또 50%나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네. 강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신규 상장주에서 저스텐 같은 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한번 여기서 자꾸 이건 야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본금 35억짜리가 영업이익이 71억이에요. 3분기까지. 너무나 언더퍼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추천드렸었는데 다 무료 추천드렸었는데 좋은 흐름을 보였다. 어제도 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또 시간에 5% 이상 올랐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규 상장주가 또 일부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반기 시작됐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종목별로 순환매가 지속되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 신규 상장주들의 반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매일 이번 주부터죠. 네. 매일 아침마다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라는 제목으로 8시부터 8시 반까지 무료 방송을 매일 아침에 하고 매일 하고 계신다고요. 있습니다. SAMG 엔터가 어제 13% 급등이 나와서 저도 이 종목 좀 유심히 봤었는데 이걸 또 이미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매일 아침 오전 8시부터 8시 반까지 무료 방송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신다면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특히 오늘 장에는 저희가 어떻게 주목을 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 지어봐야 될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차피 지금 로테이션 종목 장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슈화되고 많이 오른 종목들 대표적인 게 뭐 정치인 관련주였습니다. 그 전날 계속 올랐죠. 그러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분께서 나 그런 거 이제 안 할 것이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니까 그 종목들이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적자 회사가 그 이슈를 가지고 많이 올랐을 때 크게 낭패를 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내용 있는 종목들 항상 공부를 많이 하시고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거 남들이 그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때 저점 잡는 거다. 그래서 로테이션 종목 장세를 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제가 신규 상장주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낙폭 상장주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12월 13일 날 뭐가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국제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 재건주라든가 네옴시티 관련주 거의 공통 부문을 갖는 그런 테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반격이 임박했다. 그런 쪽에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보는 전략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위클리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가져갔는지 AS 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 주셨던 SAMG 엔터도 단기적으로 수익률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애니플러스 여러 차례 저희 시간에 추천과 AS 해주셨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54%라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레이 같은 경우에도 26%대 11월 24일에 제시해 주셨던 모트렉스도 23% 정도 올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 브리핑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게 애플카 리스크 때문에 국내 전장 부품주,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트렉스는 그런 좀 타격을 덜 받은 건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세 종목 간략히 AS 드릴까요? 일단 세 종목은 비교적 단기간에 좀 나쁘지 않은 수익을 들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플러스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종목 왜 안 가지?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본재 가치 대비 가격의 기회를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했냐면 또 가져가 나오셨어요. 그 정도까지. 그랬는데 저는 되는 종목 끝까지 하여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어쨌든 애니플러스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3분기 매출이 151억에 영업이익이 47억. 영업이익률이 30% 육박하죠. 장사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꼭 오릅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제가 그때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54%. 지금 장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단기간에 54%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봐도 PR이 10배 이하예요. 여전히 우리가 컨텐츠 쪽 보고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애니플러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략 밴드 이 지금 기준선이 3,600-700원대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공략해서 정고점 트라이를 한번 시도할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AS 드리고 싶고요. 레이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저점이었죠. 양양음 다음에 이것도 한 26% 상승했는데 지금은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120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제 LG전자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 애플카 관련주인데 사실 이렇게 참 시장을 보면 냉정해요. 그냥 보통 세트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애플카가 아니고 현기차예요. 주로. 그리고 또 네. 미국에서 자율주행해서 PBV라고 해서 Purpose Built Vehicle. 예, 그거는 이제 그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회사도 역시 기술적 그러니까 콜라보를 이룬 거였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삼각 수렴 패턴에서 강세형 대형. 이때 이슈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선 조정 받았고 지금 다시 한번 서서히 매수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애플과 관련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문의는 그 자율주행이지만 내용면에서 뜯어보면은 현기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덜 내린 거고 이것은 다시 한번 한 19,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총 3종목 AS 가져봤는데요. 모트렉스가 아무래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애플보다는 현기차 향으로 지금 좀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시 매수의 자리가 왔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체크해 봤듯이 종목들 보면 정말 최근에 추천해 주신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정말 오래전 종목으로 막 몇백 프로의 수익 이런 걸 얘기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까다로운 시장에서도 최근 추천주들로 높은 수익을 내시는 걸 보니까 확실히 시장 대응에는 강하다. 그만큼의 30년의 내공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유망주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덕신하우징입니다. 2주 전에 제 기억으로는 모듈러 관련주도 한번 얘기를 주셨었어요. 그런데 추천은 오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그 과찬해 주셔서 제가 못 묻을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쑥스럽네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제가 이제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제 우크라 재건이라든가 뭐 네옴시티는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사실 빈산만 왕세자가 오고 간 다음에 그동안 주가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죠. 다시 한번 보여야 될 때가 됐다. 덕신하우징은 이게 모듈라 주택을 할 때 꼭 필요한 데크 플레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삼성물산 잘 아시죠? 예, 이번에 대략 5조 정도 MOU를 맺은 그 사우디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거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 사우디 국제건축 전시회 참가하기 이력이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이 여러 뭐 네옴시티라든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실적 증가에서 탑픽이 아닌가 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크플레이트에서 1위 삼성물산 관계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분기에 창사 최대 영업이익 158억을 달성했거든요. 무려 증가율은 558%입니다. 그게 핵심 키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한번 자리를 볼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보통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딱 좀 짚고 있고 다이버전스가 나죠. 노란색에서는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2,000원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N플러스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하면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2,150원 정도 매수,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9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포착주였던 덕신하우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은 하단에 자막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포착주가 바로 세비캠인데 세비캠은 올 한 해 동안 위원님과 함께 쭉 끌고 오는 그 종목인 것 같은데 정말 증권가에서 좋은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주가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차트박사 청도님도 폐배터리,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으로 수익을 잘 내주시는 나종식 위원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차트를 보면 좀 빠지고 있어서 이제 어느 자리에서 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종목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스 겸 다시 한번 저점 자리가 아닌가. 네. 다시 한번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폐배터리를 꼭 보셔야 돼요. 시장 진입 초입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양극재 같은 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첨가제를 보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CNT 도전제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비캠이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좀 시세도 많이 냈고
걸출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매출이 334억에 영업이익 55억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미래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데 LG화학에 24년부터 내년부터 10년간 전구체 복합액 납품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억 정도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장도 자꾸 캐파업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그때 앵커님 말씀대로 참 반방송에서 170% 초단기가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93,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 11만 5천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AS와 재추천을 같이 또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93,000원, 목표주가 11만 5천 원, 손절가 8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사마 알미늄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 회사 이름처럼 산업재 알루미늄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보통 사마 알루미늄이 2차 전지라고 모르셨죠? 네. 2차 전지 뭐 들어가냐면 동박도 들어가고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2차 전지에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회사다. 국내 배터리 3사하고 ACC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3,269억 매출에 영업이익도 한 228억 전망되는데요. 내년엔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상승한다면 플랫폼, 기간 조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해도 가격 주장률을 안 가고 기간 조정을 하는 것은 수급이 좋다든가 또 실적이 받쳐준다든가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저는 이제 아까는 그 스몰캡 그게 2,000원짜리도 있지만 아까 세비캠은 뭐 9만 원짜리, 그다음에 이건 3만 원짜리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3만 1,5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3만 5천 원, 손절가 2만 8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포착주 사마 알미늄까지 확인해 봤고요. 앞서 이번 주부터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라는 제목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동안 무료 방송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SAMG 엔터로도 좋은 수익을 주기도 하셨고요. 지금 시장이 사실 산타 랠리가 아니라 속타 랠리인데 산타가 아직 안 왔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럼 산타가 되셔서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 건지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건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네. 우리 개인차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종목들을 복귀하면서 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PR하면 좋겠지만 저는 황금 맥점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을 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톡이라든가 아침 이 좋은 정보의 산타가 아니죠. 아침 선물 보따리. 네. 이름 괜찮죠? 네, 이름 그래서 좋아요. 풀어드렸는데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SAMG를 비롯해서 저스템도 그렇고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모실 겁니다.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당분간 12월 달에 여러분들 쭉 모실 거예요. 그래서 연말 마무리 잘 하시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또 좀 스튜디오 떠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원래 8시부터인데 이동 시간이 한 8시 10분부터 여러분들 모실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선물 보따리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